자, 제가 며칠 전에 알벤다졸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,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알벤다졸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. 뭐 이제 비염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, 또 당뇨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, 또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항암 효과 때문에 알벤다졸이나 이런 뭐 프로벤다졸 뭐 그런 이런 구충제 약이 많이 알려져. 그리고 또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, 또는 아토피에도 좋다라고 그러고, 또 무좀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효과 이전에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다음에요, 그 증상과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, 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, 또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증상에 가서는 또 여기 이 증상이 부작용인지 명현현상인지 또 구별을 해야 돼요.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증상,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알벤다졸을 먹고 나서 2, 3일간은 입이 뻑뻑하고, 또는 이렇게 입쪽이 뻣뻣하고, 막 손목 같은 데 약간 신호가 오고, 과거에 아팠던 곳, 어깨하고 이쪽 골반 앞쪽에 이런 신호가 왔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이 무릎 뒤쪽, 또 손 여기, 그죠?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목 쪽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. 어떤 건 뭐라고 간지러움이라든가 약간 뭐 이건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지금도 있고요. 지금 주로 오는 건 이제 목 쪽에 좀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 현상을, 이 증상을 이제 명현현상과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부작용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. 그리고 우리가 명현현상과 부작용을 이제 구별하려면, 명현현상일 경우에는 뭐 통증이 있고, 또 뭐 근지럽고 이런저런 증상이 있더라도 기분이 좋고 호흡이 좀 원활하게 되면 명현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호흡이 더 잘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부작용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알벤다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, 이 약은 구충제입니다. 구충제.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충들을 제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죠?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자신이 흡수하는 게 있고,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이 소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소화되는 곳이 두 곳이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기생충을 박멸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건 오직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소비할 것을 한 사람이 소비하니까 몸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증대된 거잖아요. 많아진 거죠. 이 많아진 에너지가 간이라든가 근육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. 가는 거죠. 그러면 이 에너지가 간이나 근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약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. 그죠? 일단 가게 되면, 근육일 경우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, 막 근질근질한 감이라든가, 약간의 뭐 통증을 따끔따끔한 맛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그죠?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근육에 갔을 때인데, 근육에 갔을 때 뭐 따끔따끔한 느낌이라든가, 또 뭐는 이제 뭐 근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. 이게 하나의 증상이고, 효과는 에너지가, 우리가 기생충과 나누어 먹던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됨으로써, 다시 말해서 간이나 근육에 공급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효과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효과 부분에서 사람들이 당뇨에도 괜찮다, 비염에도 괜찮다, 통증에도 괜찮다,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. 그럼 뭡니까?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구충제를
뭐 암을 타겟으로 하거나 뭐 비염을 타겟으로 하거나 당뇨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는 구충질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를 알벤다졸의 효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알벤다졸의 효과라는 것은 몸 안에 기생충이 죽은 것을,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정리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풍선이 있으면 풍선에 바람을 풍선이 있고 이 바람을 불어놓으면 풍선이 팽팽해지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바람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그 들어간 에너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샌다면, 어느 한쪽이 샌다면, 따라서 기생충이 소비한다면 이 풍선이 약간 짜그러질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것을 바람을 빼는 쪽이 없으면 풍선은 불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팽팽하게 유지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풍선이 더 팽창하겠죠. 풍선을 우리 몸이라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도 영양이 많아가면서 이렇게 펼 수 있고 또 팔이 이렇게 아프던 것도 이렇게 개선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. 그죠? 결국 알벤다졸의 효과는 구충제를 없앰으로써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되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지금 말이 좀 두서없이 진행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봐서 어떤 증상이 있고 효과가 있고 증상에서는 부작용과 명령현상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증사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알벤다졸의 효용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아직 먹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릅니다. 만약에 제가 먹고 나서 제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이 되면은 다시 판단해서 알벤다졸은 이런 질병, 이러한 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.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. 제가 이제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은 암이 아니에요. 근섬유증하고 크론 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. 물론 뭐 약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잘 이렇게 작동하도록 내가 운동을 해주고 호흡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. 다시 말해 약이 잘 작동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약 그거 자체만을 가지고 효과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예요. 오히려 안 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.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